오늘은 그래서 내 생일인데 생일 밥 얻어먹으려고 생일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생일인데 뭐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는 좀 쉬운 강의를 하고 그래도 쉬워도 좀 어려울걸. 이제 본자라고 해요. 본자는 뭐죠? 본래의 자리다. 본래의 자리는 하늘에서 왔다 이 소리야. 자,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죠. 그러나 여기는 본자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중에 우두머리다 이 소리예요. 자, 메시아. 석가는 철인이야. 공자는 정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생하는 걸 보면 특이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출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 탄신이야, 탄생. 탄생인데 예수는 하늘에서 하천 내려와요. 석가도 제석천에서 내려와서 하천. 공자는 뭐예요? 공자는 뭐였어요? 공자가 뭐 했는지 모르시는가? 탄생했어요. 공자는 지구에서 온 사람이야. 지구가 다시 인간 세계로 왔다. 그러니까 탄생. 이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고경영이도 마찬가지 하천에서. 물론 인간의 몸에서 다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그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영이 삼신 할머니가 넣은 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창조주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인간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러면 탁태.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탁태. 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사람이 태어나려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태어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가지 방법. 김고문이 뭐예요? 응? 태, 화, 이렇게 있죠? 그러면 태에서 태어나는 거는 인간과 동물이야. 맞아요. 태 속에서 태어나잖아. 그 다음에 알에서 태어나는 거 많죠? 알에서 태어나는 거 고기나 닭이나 뭐 이런 거 알에서 태어나죠? 어서 와요.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그쪽에 좀 땡겨줘. 들어와요 저기서. 바에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바에서 태어나는 거. 바에서는 요거는 뭐야? 나비, 나방,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왜 그래? 이거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다시 나방이 나비가 되니까 이것이 자꾸 바뀐다 해서 바뀔로 화자예요. 그러니까 변덕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그러다가 나비가 다시 뭐가 돼요? 번데기가 되고 막 이래. 번데기는 이렇게 이 누에나 나비나 나방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는데 섭으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오늘 박회장 위에서 하는 거 발효, 미생물. 미생물이나 버섯이나 뭐 이런 거는 전부 섭에서 태어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뭐 우리의 말하는 모든 이런 거는 우리 몸에 습한 데서 병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미생물에서 태어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 요 나비는 꽃을 좋아하고 나방은 뭘 좋아해요? 나방은 뭘 좋아해?
네? 물을 좋아해. 근데 이 나비는 꽃을 알아봐. 나방은 물만 알아봐요. 나방은 절대 꽃에 안 가요. 왜 그럴까? 아는 사람? 나비와 나방. 나비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해, 이뻐해. 나방만 보면 밟아 죽이려고 해. 그래요. 그러면 나방으로 태어났다만 이 나방과 같은 인간이 있어요. 아주 못생긴 사람, 인상 고약한 사람은 맨날 나방처럼 살아. 맨날 그냥 지어 뱉기면서 밀려다니면서 인간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그래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아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기다려야 되겠다. 나방과 같은 일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야. 막 인간들만 만나면 죽이려고 하니까. 전염병을 옮긴다. 저게 뭐 저 가루를 떨어뜨린 데서 나방은 굉장히 버림을 받고 나비가 되는데 태어나는 과정은 똑같아요. 다 애벌레가 되는데 이거는 나방이 되고 나비가.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보면 나방이 있고 나비가 있어. 그래서 아까 남편이 오면은 집에 와서 다리를 주물준다 눈이 왔을 때 자기 아빠가 경비원인데 아 눈이 왔다. 아빠가 퇴근했더니 딸이 시집가지 않은 딸은 아버지를 주물러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나비 같은 사람이야. 그래야 돼. 그런데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뭐 당신도 당신 알아서 해. 이러면 나방이야 나방. 이런 사람은 전생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죽으면 나방으로 태어나는 거야. 나방으로 죽으면. 너와 나는 1대1이잖아. 너는 너 거하고 나는 내 거 해. 이런 사람은 죽으면 나방 같은 게 돼가지고 버림을 받아요. 사람이 보면 밟아버려. 계속 죽었다 태어났다 그걸 반복하는 거야. 나방의 신세. 그래 여러분들이 나방 같은 삶을 살면 죽어서 나방이 되고 꿀을 먹으려면 나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언제나 상대방을 같이 있으면은 남 마누라면은 남편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 생각하고 자식이 뭐 엄마 아빠 생각하고 자꾸 자기 옆에 사람을 생각해줘야 이렇게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비가 복을 받으면 나중에 일로 되고 이게 일로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오는 것이 수천억 년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일로 갔다가 여기서 진화돼가지고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인간으로 오는 것이 수천억 년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못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는데 동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도 오거든. 여기서 몇 단계, 수백 단계가 있어요. 원숭이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오게 되는데 이 오는 과정에 인간으로 여기서부터 미생물에서 인간까지 한번 진화돼서 오는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당신 여러분들은 인간에 왔는데 이 인간에서도 다시 죄를 져가지고 열로 내려가는 거야. 나방으로. 좋아요? 그럼 다시 또 수천 년 걸려야 일로 오는 거야.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인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태어나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건 엄청 어려운 거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나방 같은 사람으로 바뀐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욕하고 그냥 친구한테 욕하고 막 이래요. 그게 큰 문제가 많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비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점점 달리 됐다가 다시 인간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인간인 사람들이 나방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다시 죽으면 나방이 돼요. 그래서 탁태, 여자의 태 들어갔지 혹시나 여기나 여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탁태, 이 석가모니도 탁태, 태 속에 들어간다. 이 사람은 탄생, 바로 탄생이야. 탄생인데 뭐 하느냐 이 사람? 지식을 쌓아요. 태어나자마자 공부를 열심히 해 공자는. 그래 안 그래? 그럼 허경영이 뭐예요? 허경영이 탁태. 하늘에서 왔으니까 탁태를 해야 이 세상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탄, 석가모니도 강탄, 공자, 여기는 공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뜻을 세워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웠어. 공자는 태어나자마자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세웠어. 그럴 때 우리는 뭐 했냐? 강탄. 하늘에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석가는 출가를 해버려요. 태어나자마자 좀 이따 중이 되고 집을 떠나. 마누라 처자식 다 버리고 가. 자, 왕이라는 자리를 버려. 왕자라는 걸 버려버리고 자기 아버지 보고도 아버지도 나중에 중이 되세요. 왕 나라 버려버리세요. 그 맨날 뺏어가려고 하는 놈들 줘버리세요. 뭐 전쟁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그냥 아버지 그 왕국을 딱 줘버리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포살라 왕국을 남한테 줘버려. 다른 왕한테 내게 줘버리고 아들 말 듣고 그냥 석가모니한테 가서 중이 돼버려. 그러니까 왕자와 왕이 몽땅 중이 돼버려. 중이 돼버리니까 이 왕국은 남한테 넘어가.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때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냐? 우리 아버지의 포살라 왕국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왕국이 쳐들어와서 맨날 사람이 죽어나가. 그럼 그 말에 왕국 그냥 가져버려. 아버지 줘버리세요. 뭐라고 왕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들 말이 맞거든. 그 왕국을 줘버렸더니 나중에 이놈이 이 자기 나라를 먹은 놈이 불교를 탄압하면서 불교를 싹 빼치고 불교 믿는 놈을 다 죽이고 저를 다 불질러버리는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자기 스스로 자기만 깨달으면 되는데 자기만 깨달으면 된다는 공부를 하다가 자기만 해탈하면 된다. 자기만 이 해탈하면 된다는 이런 공부를 하다가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야, 내만 해탈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제자들이 저놈들한테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해탈하는 이 불교는 문제가 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깨달아. 그래서 이 자기만 해탈하는 종교를 이거를 소승불교라고 해. 그러면 이 소승불교 자체가 근본불교라고 그래. 불교의 뿌리지. 근본불교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 그래 왕도 누구 해? 다 줘버려. 그러니까 힌두교가 그냥 불교를 노다지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내 자신만 깨달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권력도 버려버리고 재물도 버려버리고 그냥 아주 이 수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권력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구나. 이걸 석가모니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석가모니 죽고 나서 야, 이 소승불교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뭘 만들어? 대승불교를 만들어. 대승불교는 뭐냐? 대승불교는 자기에다가 이타가 생겨요. 자기 이타. 이 다른 사람의 삶도 생각하자. 다른 사람 삶. 이 다른 사람 삶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이타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불교가 나중에는 자기에서 이타로 바뀌어요. 이제 중생도 생각하자. 남의 우리 중생들이 잡혀가지 않게 나라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호국불교로 바뀌어요. 자, 이해가시죠? 중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소림사 말하자면 이제 적이 들어오면 싸우자.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고 우리도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 이게. 그러니까 인도에서 우리가 겪어봤다. 이래가 중국에서는 불교가 나라를 지키는 종교를 둔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때, 중국이 강할 때, 중국이 한나라가 강할 때 고조선이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이야. 중국이 나중에 뭐 원나라가 실이 강할 때 우리 고려가 원나라에 멸망해버려. 항복해버려. 그 다음에 중국이 말이야 또 그 뒤에 또 척척무가 나타났어. 그 나라가 무슨 나라야? 당나라에서는 척척무가 나타나니까 또 이 중국이 강해지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망해. 중국이
이 지금 후진타오 뒤에 시진핑이가 굉장히 중국이 강해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든지 망하든지 하는 거예요. 딱 그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계 역사를 보고 나는 모든 걸 보고 있는 메시아예요. 그러면은 당나라에는 또 예상한 왕후가 나타날 때 첩첩이 이 똑똑한 여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그냥 고구려를 멸망시켜 쳐들어가. 고구려를 한 방에 날려버려. 그 다음에 내려오더니 백제를 한 방에 날려버려. 말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신라와 손을 잡더니 대한민국에다가 웅진도 듣고 신라에다가 안동도 듣고 남북에다가 군사령부를 다 설치해서 중국에 돈을 바치게 조공을 바치게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이 어떤 형국이냐면 중국이 이제 당나라 이후에 최고로 발전하는 시진핑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전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태어났고 한국에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간단했다.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걸 또 설명해. 이제 내가 왜 왔는지 이해가죠? 네, 여러분들은 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이 강할 때마다 한반도는 전부 한국이야. 전부 한국. 그 중국이 역사인에 당나라 이래 가장 지금 번성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이 모택도이가 나타나서 중국을 통일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두동관이나 그래 두동관. 그래 안 그래요? 쳐들어와서 그냥 남의 집안에 싸움에 붙어가지고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찾아 나왔는데 그냥 쳐들어와서 두동관이 던져버린다. 그 다음에 모택동이 왜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게 시진핑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중국 경제를 확 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시진핑이가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대한민국은 전쟁의 물바다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와 있다. 그 대한민국의 전쟁이 날 때는 핵전쟁이다. 생화학탄이다. 남산에다가 생화학탄 하나만 탁 떨어뜨리면 밤에 잠자다가 싹 다 죽어버려. 딱 죽는 사람이 3천만 명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잠자다가 그냥 산소가 없어서 죽어버려. 그래 이런 걸 나는 미리 다 내다보고 그러면 3천만 명이 딱 죽으면 와서 시체만 치우면 돼. 왜? 핵무기가 아니니까 생화학탄은 땅 떨어지면 여러분이 숨을 못 쉬어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한 10분간 없어져. 그 10분 있으면 산소가 와. 10분간 여러분이 숨을 못 쉬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나? 개, 고양이 아무런 이런 먹던 음식도 먹어도 돼. 아무런 독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만 산소가 없으니까 죽어요. 그 무기를 북한이 산더미 같이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걸 가스라고 해. 가스. 그게 뭐 무슨 가스예요? 독가스. 그걸 생화학 무기라고 해요. 이 생화학 무기는 김정은이 정권이 남한에 쓸 수 있는 무기 중에 유일한 거예요. 핵무기는 절대 안 써요. 남한에다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북한에 무효오염돼요. 그 북한 사람이 못 살아. 그 남한에 핵은 못 쓰고 핵은 일본이나 미국에 쓰겠지. 그러나 북한이 이 생화학탄을 대량 수입해놓고 우리나라 군인들 옷을 200만 벌을 갖다가 그냥 보면은 제일 밑에가 뭐예요? 13km까지가 뭐예요? 대기권? 대류청이야 대류청. 그 다음 뭐예요? 성층권. 대류청이 13km야. 그러면은 30km 있는 건 뭐예요? 대기청. 오존청이야. 오존청이잖아. 오존청인데 얘들이 올린 미사일이 이런 데를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오는 걸 어떻게 막아? 이게 내려올 걸 어떻게 알아? 그쪽에서 싸울래서 요렇게 각도로 싸우니까 북한에서만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래. 내려올 때는 남한에 서울 쪽에 내려온다.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고각샷. 그 때문에 여러분은 짜증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 사람들이 대류청 다음에 뭐예요? 50km가 뭐지? 시상 50km 승천권이야. 에? 그래 그 다음에 70km
자기청이야 자기청. 아 이건 또 잘 알아. 자기청. 응? 이 자기청은 말이야. 이 자기청은 자기청은 지상 60km야. 그 다음에 80km에 뭐가 있지? 전리청이 있단 말이야. 전리청. 전리청. 그 다음에 지상 100km에 뭐가 있지? 응? 중간청이세요. 그래. 중간청이야. 중간청. 중간권. 그러면은 중간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중간권 위에 뭐 있어요? 열청이 있다고. 열청. 그러면 이 열청은 150km 이상 있다. 그러면 이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제일 위에. 대기청이 맨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기청은 몇 킬로미터 있어? 1000km 이제. 그러면 내가 잠깐 이게 이제 요게 600km. 열청이 600km고 중간청이 100에서 150km까지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데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막으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어. 이게 지구면은 요게 8개 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 8개 막. 엄청 많아요. 이 8개 막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지구를 지키는데 저놈들이 싼 미사일이 이런 데를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야. 우리나라. 그걸 뭘로 막아요? 나는 국방 전문가보다 100배 머리가 좋은 사람. 맞아, 100배 아니고 1억 배 이상. 그러니까 얘네들 미사일이 어디까지 올라가? 지금 얘들이 올린 북한이 중국이 올린 인공위성이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요? 중국이 올린 인공위성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응? 열층까지 올라가. 열층은 뭐 하는 데지? 열층은 뭐 하는 데요? 태양열이 내려오는 거를 지구에 너무 많이 내려오면 위험하니까 열층에서 지구의 태양열을 좀 차단시켜줘. 오존층은 태양열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시켜줘. 다 이게 차단 장치야. 이거는 태양에서 오는 전자파를 자기층은 차단시켜줘. 응? 이제 자율파를. 그 다음에 전리층은 태양에서 오는 전파를 차단시켜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간층이나 열층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지구는 달처럼 다 타버려요. 화성같이 뿔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8개의 막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어요. 여기 어린애가 여기 탁태 애가 임신되면은 엄마의 자궁에 이런 막이 있고 그 안에 양수가 있고 이걸 이렇게 지켜주듯이 그렇게 돼 있다. 알겠죠? 그래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이런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 꽂으니까 아무도 해양 상공에서 뭐가 올라갔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딱 방향 틀어서 내려올 때는 이게 막 손잡이 내려와. 어떤 기계도 그걸 못 막아. 근데 그것이 땅하고 남산에 떨어졌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3천만 명이 죽어. 하나에 그래 하나. 근데 그거 한 100개만 쏘면 어떻게 되지? 부산, 대구 이런 데 한 바퀴 쏘면 없어져 버려. 사람 전부 없어. 간단한 전쟁이야. 그러면 쟤들은 뭘 노리냐? 우리나라의 5,000군데에 5,000군데 뭐가 있죠? 정보미 보관소가 있어. 쌀 보관소. 그래 안 그래요? 그지? 이게 북한 사람이 100년 먹을 수 있는 쌀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쌀 그대로 가져와서 먹고 살아. 그거만 있나? 한국은행이 급등은행이 뭐 천리만 이러고 다 죽었거든. 근데 이런 걸 노린다. 배고픈 사람이 이런 거 안 노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1년에 지새끼가 이 쌀을
쥐새끼들이 이 쌀을 1년에 5조 원 이상 먹어치고 한번 생각해봐요. 북한에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 나 먹고 살만한 쌀을 우리는 쥐새끼한테 양복 관리하는 데마다 창고마다 쥐새끼가 밥을 먹으려. 그래서 공무원이 떼먹는지 쥐새끼가 먹는지는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악탈이 나는 쌀이 없어지는 쌀이 1년에 북한 인민이 다 먹을 수 있는 쌀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이런 쌀을 묵은 쌀이라고 그래. 다 무팔머니 정강리가 이게 묵은 쌀인데 그러면 헐값으로 어디다 그냥 떡공기 안에 있는데 줘버려. 수면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굶은 사람들은 이 썩혀버리고 지새끼한테 주고 이 쌀을 먹으려고 무기 만들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얼씨구 절씨구 노래방 가자 술이나 마시자 이거 얼마나 한심해.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굶어가지고 욕을 노리고 있는데 욕을 뺏어가야 되겠다. 또 이 농사짓기 좀 곱창이야. 호남평이야. 그래. 야, 또 호남평이야 위에 무슨 평이야 있어? 김제평이야. 그래. 이 나주평야, 이때 있는 이 우리 경기평야, 이런 평야가 북한에는 없어요. 북한의 평야가 철원 평야가 있었어. 옛날에 북한에 38선 지국에 철원 평야 있어서 없었어요. 이 쌀 가지고 북한 사람이 다 먹고 살았어. 그래.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백마고지에서 김일성이가 목숨 걸고 여기를 몇십 번 배시해가지고 북한 사람이 몇만 명, 우리나라 군인이 15,000명이 죽었어. 그러면 이 백마고지가 철원평야 가운데 딱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 하도 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산이 하얗게 없어져 버렸어. 그 산 자체 고지가 없어져 버렸어. 고지가 없어지니까 옆에 가짜 고지에다가 고지를 만들어놨지. 이 고지는 대포를 하도 양쪽에서 쏘니까 많이 맞아요. 평야가 돼버렸어 고지가. 그러니까 이 평야를 잡으면 여기 평야로 오는 군대를 다 쏠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빼느라고 그렇게 4만 명이라는 군인이 죽었어.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기고 북한이 이 철원평야 북한의 양식 창고를 뺏겨. 그게 백마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뺏겼지. 지금 곡식 없지. 굶어 죽어가지. 그러니까 강냉이 죽 먹고 있지. 뭐 노래 이런 거 노래. 전략이 있어요. 전략 전술.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어요. 징기스칸이 만든 거요.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일본만 못 쳐들어가고 우리나라까지 다 먹어버렸어. 원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모택동인, 그 다음에 시진핑. 이 시진핑 때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이런 수모를 겪게끔 돼 있다. 남북이 지금 굉장히 긴장돼 있어. 나중에 만약에 이번에 누구요? 그 죽은 사람 장성택이가 안 죽었으면 우리는 엄청 위험할 뻔했어. 장성택이가 죽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성택이가 살아있으면 저 사람이 중국에다가 북한 땅을 계속 팔아먹고 계속 판단 말이야. 팔아가지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중국 관계를 장성택이가 자꾸 막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자기들이 개방해 줄 테니까 북한하고 가까이 지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중국하고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두 사람의 애인이 있는 거지. 그런데 장성택이가 딱 죽어버리니까 북한이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해요? 믿을 거는 나만밖에 없고 저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저거는 이제 친중파를 다 숙청해. 친중파가 몇만 명을 다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돼?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그럼 우리는 절기가 온 거야. 무슨 알겠죠? 그러면은 시진핑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은 장성택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날이면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돈독해져 안 해져요? 그러면 북한이 남한을 돈이 생기면 남한을 쳐들어올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중국이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요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근데 내가 장성택이 가는 거를 마음속으로 장성택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보내야 돼. 저기 친중파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장성택이를 간 거예요. 메시아가 생각하면 대로 돼.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요. 방산태가 노래하면 북한이 더 꼬리. 그러니까 북한이 위험해질수록 아마 남북 관계는 더 안보가 좋아져요. Mystic light.